이번 시간은 V-Ray에 포함된 케이오스 스캐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오스 스캐터를 사용할 때 텍스처를 이용해서 나무나 식물을 배치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나무를 배치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장면에는 플레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플레인에는 글래디언트 램프를 V-Ray 재질에 연결시킨 상태로 적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에 원이 있고 바깥쪽은 검정색인데 V-Ray가 설치가 되면 케이오스 스캐터라는 그룹이 생깁니다. 이 케이오스 스캐터는 V-Ray하고 코로나 렌더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캐터입니다. 장면에 이렇게 아이콘을 하나 만든 다음에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합니다. 오브젝트에서 물체가 배치될 서페이스, 바닥면이죠. 바닥면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아래쪽에는 인스턴스 모델 오브젝트가 있는데 나무나 식물같이 복사될 물체, 이 물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으로 나무 두 그루를 선택해 줄게요. 기본값으로 플레인 안에 나무를 무지하게 배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형태가 보이게 돼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스캐터링 부분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값이 100만이기 때문에 100만 개가 배치가 됩니다. 아래쪽에 컬리전이 있는데 이 컬리전을 선택하게 되면 배치된 물체를 100%로 보고 서로 겹치지 않는 상태로 물체를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깨끗해지고 서로 겹쳐지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이번 시간에는 텍스처에 의해서 물체를 배치하는 내용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쭉 가서 서페이스 스캐터링을 체크합니다. 이 서페이스 스캐터링에 보면 랜덤하게 배치되는 개수가 1000개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맵이 있는데 맵을 이용해서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스캐터링을 할 때 케이오스 스캐터도 마찬가지고 포레스트 팩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이렇게 텍스처를 사용하게 되면 흰색 부분에 나무가 배치됩니다. 이렇게 흰색 부분에만 나무가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흰색 부분에 배치가 되는데 이 카운터를 올리게 되면 이 카운터 안에서 바뀌게 되고 위치만 바뀌지 개수가 늘어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는 위쪽에서 충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서로 100% 안에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충돌 체크를 나무 같은 경우나 식물 같은 경우 자라면서 서로 약간씩 겹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의 나무나 식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60% 정도 하면 이렇게 겹쳐지게 되는 거죠. 이 퍼센트는 이제 장면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위치를 조절하면서 개수를 맞추거나 또 원하는 형태를 잡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텍스처를 넣는 부분은 서페이스 스캐터링 부분에 맵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래디언트 램프 같은 경우는 2D 맵이기 때문에 이 검정색 흰색 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 서페이스 크기를 키운다면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하고 엣지를 끌어당겼을 때 이렇게 시프트 드래그를 했을 경우에는 끝부분만 이렇게 연장돼서 검정색이 연장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흰색 부분에만 물체가 계속 배치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지 않고 윗부분에 UVW 맵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에디폴리에서 엣지를 이동시키게 되면 위에 있는 UVW 맵이 플레인 사이즈에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엣지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원형이 다시 하나 생기게 되겠죠. 타일링이 이제 되니까 위쪽으로도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맵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치도 할 수 있는데 2D 맵 같은 경우는 이 글라디언트 램프뿐 아니라 V-Ray 비트맵도 2D 맵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맵의 배치를 UVW 맵으로 하거나 UVW 맵 크기를 키워서 원하는 상태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글라디언트 램프가 아니라 노이즈 맵을 사용해 볼게요. 이 노이즈 맵 같은 경우는 3D 맵입니다. 그래서 좌표 축을 오브젝트의 XYZ축을 사용하거나 3dMax가 가지고 있는 XYZ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형태를 막 바꾸게 된다면 3dMax가 가지고 있는 XYZ축을 사용하면 형태가 바뀌어도 배치된 물체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노이즈를 디퓨즈에 연결한 다음에 스캐터 오브젝트의 맵으로도 이 노이즈를 인스턴스 연결합니다. 그럼 물체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렌더링에서 확인해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나무가 배치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그맣게 흰색이 또 있는데 여기에도 한 그루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물체의 위치나 그리고 회전, 기본으로 회전은 되고 있는 상태예요. 360도 안에서. 그리고 크기는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작고 큰 거를 원하는 퍼센트 안에서 불규칙하게 바꿔줍니다. 이 옵션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플레인의 형태를 바꿨을 때 현재는 매핑이 없는 상태죠.
엣지를 하나 잡고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를 만들게 되면 형태가 노멀 방향에 딱 이렇게 직선으로 놓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끌어당기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위에 터브 스무스를 얹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런데 노멀 방향에 맞게 나무가 회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케이아스 스캐터의 회전 부분에서 이 노멀 방향으로 회전되어 있는 노멀 Z 값을 0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노멀 방향에 이렇게 맞춰지는 거고, 1이 됐을 때는 Z축에 맞게 물체가 회전됩니다. 모두가 Z축을 보면서 직선이 되는 거죠. 이 값을 1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똑바로 서는 걸 볼 수 있죠. 나무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자라겠죠. 태양도 있고 하니까. 위쪽으로 자라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기울기를 위쪽으로 세워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노이즈 맵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 맵은 물체의 크기가 바뀌어도 그 위치에 해당하는 노이즈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형태는 바뀝니다. 케이아스 스캐터 같은 경우는 물체의 위치를 고정하는 그런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그래서 형태는 바뀌지만 물체가 배치되는 위치는 노이즈 흰색 부분에 배치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또 하나 맵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소로프 맵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소로프 맵 같은 경우는 기본 값으로는 물체를 바라볼 때 프론트하고 사이드에 해당하게 색상을 갖게 되는데, 이 색상 자체를 Z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갖게끔 합니다. 그러면 Z축 방향으로 평면인 부분에는 검정색이, 기울어진 부분에는 흰색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흰색 부분에 이 스캐터가 배치되기 때문에 스캐터 맵으로 이 포로프 맵을 인스턴스 사용하게 되면 이 흰색 부분에만 몰려서 나무가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를 바꾸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은 나무가 덜 생기겠죠. 지금 봤을 때는 크게 검정색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여기에 새로운 포인트를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면 검정색이 좀씩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까이, 그리고 커브도 조정해 볼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기울어진 부분이 검정색이 되면 평면인 부분에만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인 부분에는 잔디나 이런 텍스처를 주고, 기울어진 부분에는 돌이나 이런 텍스처를 주게 되면 자동으로 잔디 부분에만 나무가 생기는 그런 형태의 지형 맵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스캐터 맵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스캐터에도 똑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죠. 텍스처도 생기고 스캐터도 거기에 배치가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겠죠. 두 개의 맵을 이번에 혼합해 볼게요. 혼합할 때는 컴포짓 맵을 사용하거나 V-Ray가 가지고 있는 맵을 사용해도 됩니다. V-Ray에서는 컴프 텍스처 두 개를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기본으로 들어있는 컴포짓 맵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텍스처 개수가 많다면 컴포짓 맵을 사용하시면 되고, 두 개 정도 있다면 V-Ray 컴프 텍스처를 사용하시면 돼요. 1번하고 2번에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멀티플라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혼합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검정색이 들어가고 이 아래쪽에는 노이즈 맵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를 스캐터에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스캐터에서 노이즈의 흰색 부분에 이렇게 나무가 심겨지고, 기울어진 부분에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컴포짓 맵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1번에 노이즈 맵, 새로운 2번을 만들고 이렇게 2번에 포로프 맵을 넣은 다음에 포로프 맵을 멀티플라이 모드로 합쳐주면 이런 형태로 똑같은 맵을 만들게 됩니다. 똑같죠? 얘를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처에 의해서 나무를 배치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노이즈 맵하고 포로프 맵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흰색 부분에 나무가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형이나 이런 부분에 스캐터링 작업을 할 때 기울어진 부분에는 보통 나무나 식물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이런 맵을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용이 중요하니까. 케이아스 스캐터 존재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V-Ray가 설치되면 자동으로 설치되니까 이렇게 텍스처의 흰색 부분에 스캐터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복잡한 텍스처를 만들고 뭐 이런 걸 적용할 때 훨씬 더 재미있게 스캐터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이 지형을 좀 변형시켜 보다가 이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에디폴리에서 엣지를 가지고 기울기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 볼게요.
나무나 식물을 심을 때 스캐터가 없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V-Ray나 코로나 렌더에 포함되어 있는 케아스 스캐터 잘 활용해서 나무, 식물, 기타 오브젝트들을 잘 배치해서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스캐터링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스캐터링 내용을 강의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믹스 작업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